가 되어 있지 않으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리고 1학년 아까 2학기 때 자유학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험도 안 보는데 내가 왜 그걸 해? 라는 게 깊이 들어가 있어요. 마음속에서. 근데 그거 없애야 돼요. 가다가 지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학원과 우리 부모님들이 양쪽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꾸 일으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금방 습득을 해서 또 앞으로 걸어 나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고 계속 옆에서 서포트 해주시는 역할 양쪽에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뭐 수학 관련 얘기를 좀 했는데요. 제가 이제 조금 주제를 바꿔서 물론 수학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대부분 이 중에 80% 이상은 어디겠어요? 원평중 아니면 남성중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평중 남성중을 하고 추가적으로 다른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의 분위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이 근방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원평중학교입니다. 혹시 우리 6학년들 원평중 지원하는 사람 손 잠깐만 들어볼래요? 있으면? 그래도 좀 있네요. 그래서 원평중이 보시면은 학생 수는 670명 학생수, 그리고 1학년 학급 한 7반, 7반, 8반 보통 해마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학교 분위기가 어떤지 그거부터 얘기를 하고 제가 다시 돌아와서 수학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학생한테 실제로 조사한 거예요. 엊그저께 조사해서 제가 요약하는 건데, 첫 번째, 동아리가 많아서 축제가 재밌다. 실제로 원평중은 노는 데 진심입니다. 굉장히 잘 놀아요. 축제 이틀씩 하고 그 다음에 체육대회를 이틀씩 하고, 그리고 조금 왜 MBTI 이성향이면 여기서 춤 연습해요. 와가지고 저 앞에서 그런 아이들 많이 보고요. 요즘 축제 기간이라서 아이들이 막 춤 연습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몇 개만 보시면 세 번째, 벌점을 말해준다. 교복은 필수로 착용해야 된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약간은 통제가 들어간다. 그렇다고 선생님들이 막 무섭다는 그러지 않아요. 무서운 선생님이 한두 번 계셨는데 가시고 지금 공립이다 보니까 로테이션이 되니까 지금은 그냥 남아있는 선생님들이 다 무섭진 않은데 어느 정도의 통제는 들어간다. 그래서 원평중학교는 어떤 생각 하시면 되냐면, 지금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중학교 많잖아요. 근데 뭐 방송에 나오거나 이제 굉장히 그냥 중학교 하면 떠오르는 그런 중학교의 표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게 다 무난하고 모든 게 다 크게 문제 없이 진행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학습적인 측면에도 뭐 분마다 좀 다르긴 한데,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한 반에 50% 이상의 학생들이 비교적 면접적으로 시험 때릴 때 학습을 한다 이렇게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무리 없이 가서 자기가 열심히 하면 자기 점수 딸 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제 수학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수학 평가 계획 밑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집필 50, 수행 5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수행에는 서술형 20, 포트폴리오, 수학적 의사소통 이렇게 들어가는데, 서술형은 쉽게 나와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크게 무리 없어요. 자기 공부 좀만 하면 만점 맞을 수 있는데, 단 조심해야 되는 거, 글씨 못 쓰면 좀 그래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특히 이게 특정 이제 뭐 남학생들 중에 조금 더 많은 경우이긴 해요. 글씨를 막 날아가는 부모님들 옆에 자녀분들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좀 그런 아이들은 글씨 연습 뭐 중학교뿐만 아니고 고등학교 가서도 서술형 하려면 당연히 연습해야 되는 게 맞고요. 선생님들이 인간인지라 글씨 못 쓰는데 막 너무 힘들게 이걸 해석하고 그러고 쓰는 이유가 없잖아요. 선생님들도 그렇죠. 그래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20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를까요? 포트폴리오 아시는 분 계세요? 학생지라고 하죠. 프린팅. 학교에서 내주는 거 막 구겨서 가방 안에 어디 있는지 또 모르게 페이지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이제 파일, 깨끗한 파일에 하나하나
잘 모아서 필기만 잘 하고 채점 잘 하고 내면 선생님들이 웬만하면 문제 줘요. 깎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적 의사소통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네 글자로 태도 점수예요. 태도 점수도 웬만하면 10점을 다 주는데 협업을 해서 하는 토론 수업이나 그런 거에서 이기적인 행동만 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다 10점 받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수행이 50이고 지필이 50인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아이가 A라는 친구가 수행평가를 굉장히 준비를 잘 해가지고 50점을 맞았어. 근데 이제 지필평가가 100점이에요. 중간기말 다 100점이 아니라 중간 50, 기말 50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간기말 합쳐서 100점인데 실제 학기말 전체 성적표에서는 몇 점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25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50%가 들어가니까 25점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수행 50 만점 맞은 거랑 지필평가 25점 합쳐서 총 75점의 점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나는 분명히 50점 맞았는데 성적표는 75점을 얻고 있어요. 굉장히 인류에 가득한 그런 평가 방식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당연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50점보다는 75점,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단점이 뭘까요? 내 실력이 나의 수학 실력이 75점이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 6학년 친구들 수행평가 말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이 나의 실제 수학 점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평점 조금만 더 보시면 이건 1학년 2학기 때 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거는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크게 무리 없이 잘 진행됩니다. 이 시기에 수학 프로젝트 포기하지 말고 그냥 학원에서 시키는 거 열심히 하는 거 그걸 더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학년 2학기는 큰 부담이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올해 기말 때 나온 문제입니다. 특징을 잠깐만 보시면 교과서와 프린트 위주로 출제된다. 그리고 고난도 문제는 프린트 변형하여 출제. 실제로 월평중학교는 프린트에서 굉장히 많이 내는 학교예요. 그리고 단원별 유형을 골고루 투자하는데 그러면 학원에서 저희가 당연히 프린트를 얻어서 풀리고 변형 문제도 만들어서 풀리고 하면 웬만하면 점수가 주면 나오지 않겠다라고 예상이 가시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원평중학교 수학은 나름 무난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원에서 시키는 거 그대로 따라하면 웬만큼은 점수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한 2학기 도형 파트의 난이도가 상승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도형은 굉장히 좀 중요시하는 학교 같지는 않지만 1학기 쉽게 나오는 거에 비해서 2학기가 약간은 더 이제 도형 파트는 조금 어렵게 나오는데 우리 친구들이 도형 굉장히 어려워해요. 실제로 도형 생긴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그죠? 근데 도형은 약간 수학글이 잡기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출제자가 힌트를 숨기는 거예요. 많이 풀다가 보면 패턴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도형도 어느 정도 푸는 패턴이 보이면 나중에 잘 해결할 수 있어요. 진짜 막 수학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학원에서 시험 대비 하고 나면 생각보다 그렇게 못 나오지 않아요. 이따가 제가 아이들 마지막 점수 한번 실제로 보여줄 테니까 그렇게 막 엄청 못하는 친구들, 낮게 나온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형 나 어려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려운 거랑 학교 시험 성적은 별개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총평은 교과서와 프린트 학습 철저히 하면 웬만큼의 점수는 맞는다. 원평은 어느 정도 무난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학교별 학업 성취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징이 뭘까요? 수학 점수가 어때요? 수학 점수가? 제일 낮죠? 문제가 제일 어려워서 그럴까요? 그냥 호불호가 좀 갈리는 과목이라서 그렇겠죠, 당연히. 그죠? 한 과목에 비해서. 약간 잠깐 말씀드렸듯이 수포자가 중학교 1학년 때 굉장히 많이 생겨요. 뉴스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생긴다 이런 말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끝물이고 실제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수포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포기만 안 하면 절반 이상이면 먹고 들어가는데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2등급 맞은 아이들 42.1%가 돼요. 그렇죠? 당연히 여기 이제 들어가면 안 좋겠죠. 네. 여기
내 점수가 여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거는 내 점수가 여기 들어갔는데 뒤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 게 가장 안 좋거든요. 그죠? 여기 한 번 정도 뭐 컨디션 안 좋으면 50점 맞을 수 있죠. 근데 50점 맞았으면 다음에 60점 맞도록 노력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렇죠?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했고요. 이제 얼마 전에 피처스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거기서 단연한 남성중학교입니다. 이제 혹시 모르셨으면 한번 조선책이라는 그 영화가 있죠. 아주 유명한데 실제 다녀갔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남성중 나옵니다. 6학년 친구들 자기 남성중 지원했다 소식 하나 들어볼까요? 남성중 남성중이 꽤 많네요. 남성중 어떤 학교인지 잠깐 볼게요. 학생수랑 학급은 원평이랑 큰 차이 없어요. 그러면 학교 분위기가 대체로 어떤지 먼저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분위기 여기 보시면 재학생들한테 실제로 조사해놓은 거고요. 규칙이 엄격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불합리한 선생님들 착하신 거 같죠. 그 다음에 교복을 입지 않아도 화려하지만 않으면 괜찮다. 체육 동아리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딱 여기까지 보면 어떤 학교처럼 느껴지세요? 굉장히 자유롭고 애들 좀 풀어주고 그렇죠. 근데 부모님들이 가끔씩 이제 저기를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저렇게 자유로우면 애들 사고치게 가는 거 아니야? 그때 제가 여기 몇 년째 이동에 살았지만 엄청나게 큰 그런 사고들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아이들 열정적으로 재밌게 학교 잘 다닙니다. 선생님들.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세 번째 체육 동아리가 매우 잘 활성화가 잘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남학생들은 럭비, 여학생들은 배구,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 조심하냐면 럭비 선수 할 거 아니고 배구 선수 할 거 아니면 적당히 해야 되는데 수학이랑 배구랑 뭐가 재밌어요? 배구가 당연히 재밌죠. 그러면 거기 선배 언니들이 내가 배구 해야 되니까 연습 집합해야 되면 그거 하러 가요. 배구 선수가 하러 가요. 그리고 한 번 빠져. 끝나면 뭐예요? 오늘 열심히 했으니까 회식하자 회식해요. 한 번 또 빠져. 그러니까 실제 반복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자주 빠지는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좀 꼭 유념하고 할 거면 좀 적당히 하자. 연습 1분만 하고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한 반에 30% 이상의 학습에 열정적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원평보다 공부를 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학생들이 느끼는 걸 적어놓은 거라서 원평이랑 학습 정도는 좀 아이들 참여 정도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급식이 매우 맛있다는 거. 제가 듣기로 구글에서 찾아봤더니 이름이 무항생제 한우 버섯 전골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좀 신기한 먹어보고 싶고요. 그냥 남성중 수학은 어떤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수학은 여기 수학 평가계획 밑에 보시면 집필 50, 수행 50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단계까지는 조금 달랐는데 이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2학기 때 이 학기 평가 방법이 조금 더 5편보다는 타이트한 것들도 들어가긴 해요. 원학교과 대화하기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학교 분위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뭔가 학습도 그렇고 그다음에 체육도 그렇고 굉장히 좀 더 열정적인 느낌은 나요. 열정 가득, 낭만 가득한 그런 학교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좀 특징이 있어요. 남성중학교 친구들에서는 특징이 있는데 교과서 프린트 많이 나오는 건 당연한데 밑에 제일 마지막에 계산이 필요한 문제. 아까 수학, 사회수 뭐라고 했죠? 첫 번째 계산력이었죠. 그죠? 근데 실제로 계산 많이 필요한 문제가 이게 등장합니다. 키너가 진짜 어려운 모평한 그런 키가 아니에요. 그냥 계산 열심히 주구장창하면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키너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계산 실수만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걸 위해서 그만의 노력해야 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복잡한 계산을 연습하고 그거를 싫어하지 않는 마음,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업 성취 사항을 보시면 평균 어떤가요? 평균 똑같죠? 근데
신기한 게 여기 A 비율이 어때요? 아까 뭐 평에 비해서 줄어 있습니다. 근데 끝에 E 비율도 어때요? 줄어 있어요. 이게 언제 이런 형식으로 보존이 되냐면 제 문제를 출제할 때 한 10문제 정도 있죠. 20문제 중에 10문제를 아주 쉬운 문제로 내버려요. 그러면 이 등급의 아이들이 좀 빠지겠죠. 그죠? 근데 그 남은 10문제를 난이도별로 내는 게 아니라 대체로 중3에서 상 그리고 중키널 느낌으로 많이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계산 실수를 해서 3개 이상 틀리는 아이들도 많아져요. 그래서 A 비율이 또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내면 특징이 여기 A에 있는 아이들도 사실 만족해요. 남은 100점이고 좀 이기적인 것 같은데 그런 아이들이 실제로 좀 더 만족을 해요. 근데 여기 이 아이들은 당연히 만족을 하겠죠. 좀 덜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출제되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넘어가고요. 혹시 나중에나 세방, 그다음에 운동을 좀 지원하시는 분들 있을까요? 세방이요. 세방은 짤막하게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세방은 예전에는 조금 엘리트 느낌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상위권 아이들 비율이 문제 자체가 상위권을 위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방 넘어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좀 학폭이 엄격한 편이다. 여기 기독교 학교가 알고 계시죠. 그래서 교과도 찬송가, 병형부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매점이 있습니다. 1학년은 작년까지는 1학년이 이용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형들이 같이 써요 매점을 세방고 형들이. 근데 핀뜯긴다 뭐 그래서 1학년은 한다 그런 얘기가 있긴 했는데 올해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목사님이 인생 얘기 많이 해주시고 근데 이거 얘기해준 친구가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표정을 보면 알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원래는 무서운 선생님이 많았는데 조금 빠져서 현 1학년부터 학생비가 조금 산만해졌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타 학교에 비해서 과학고나 뭐 그런 특목고 보내는 비율이 좀 더 높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A 비율이 굉장히 높죠. 38.1. 그리고 복잡한 계산 문제로 실수 유발, 우리나식의 긴 편으로도 피로도가 높고 여기 잘 안 보실 텐데 실제로 선생님들이 풀어봐도 조금 오래 걸릴 만한 그런 문제들이 등장을 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세방중학교는 시험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학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괜찮아. 불가능은 어디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치닫는 관계로 일단 중학교에 대해서는 살짝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이어가보면 의대학대 합격, 그 다음에 서울대 합격, 이게 2020에서 24 테라메스 대입 실적이네요. 몰랐는데 자랑스럽네요. 나중에 6년 후에 여러분들도 여기에 올라오는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원을 한번 보내드립니다. 거기 자료에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거 확인하시면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고요. 저희 수업 구성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수업이 90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월수 또는 화목에 90분, 금요일에 90분인데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죠? 6학년 때랑 뭐 달라져 있죠? 테스트, 이걸 저희는 리뷰라고 불러요. 당연히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는 지식은 의미가 없어요. 모르는 거랑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그렇죠? 리뷰 테스트 매우 중요하다는 거 강조하고요. 근데 아이들이 좀 피곤할 수 있어요. 우리 6학년들. 그렇죠? 갑자기 어떤 시험이 60분 동안, 50분 동안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는 좀 컸으니까 제대로 해야 돼요. 결국 필요한 거니까 또 그렇게 힘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해보면 지금 뭐 한학년 언니, 누나, 오빠들 무슨 다 이제 거쳐서 잘 이겨내고 2학년 때 좋은 성적 맞아 오기가 실제로 좀 버티면 되면 리뷰 테스트 여기 보시면 한 문제가 8개인데 여기 8문제인데 이 친구는 잘했는데 7개 맞았네요. 근데 5개 이하는 재시험이라는 걸 부르고요.
좀 이름이 그렇긴 한데 그냥 한 번 더 실력 강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까지 통과해야 귀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노래는 근데 막 겁먹거나 그러지 마시고 한 번 재시험 보면 오기가 생겨서 그 다음에 또 재시험 잘 보아요. 그때부터 제대로 공부하는 거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분기별 모의고사 있고요. 뭐 2월, 5월 그리고 6월 8월이죠. 6월 8월 그 다음에 시험 안보는 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시험 안 본다고 했고요. 근데 대신 여기서 만들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대신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성적표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성의 있게 써가지고 발송을 하니까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 잘 본 친구들은 여기 장학금도 주고 하니까 좀 열정적으로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 진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현행만 기준으로 하는데 방학 예비학습 하죠. 예를 들면 이런 2학년 1학기 거를 2학년 올라가기 전에 겨울방학 때 개념을 다 완성합니다. 그리고 학기 올라가면 유형 복습을 하겠죠. 그리고 한 4주 전부터 내신 대비를 하는데 이건 저희 자체 교재 플러스 그다음에 최선의 수학이라고 하면 자선의 수학을 할 때도 있고 블랙라이브를 하는 반도 있고 다르긴 한데 어쨌든 시중 심화 교재와 저희 자체 교재를 병행해서 완벽한 시험 대비를 하고 나면 아이들 웬만하면 시험 좀 잘 받아오는 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최소 몇 번을 하게 되죠. 한 학기 내용에 대해서 하나, 둘, 세 번 같지만 여기 2번, 여기 2번, 여기 2번이면 많게는 6번까지도 돌리게 됩니다. 그 정도 반복하고 그 정도 저희가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집요하게 모르는 아까 말씀드린 알고리즘 있죠? 그거 키우려고 노력하면 당연히 학교 시험은 좀 잘 나오는 편인데 실제로 제가 이번에 진짜 따끈한 2학년 언니 오빠들이죠? 요거 제가 준비해왔는데 여기 평균 보시면 아시겠지만 86점이에요. 이렇게 대비했을 때 이 많은 수십 명의 아이들 평균을 엔딩 했을 때 86점에서 85에서 90 사이가 항상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90점 언저리 이상의 비율이 대략 3분의 1 중 반에서 3분의 2 정도는 가는데 그냥 우리 아이는 수학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어떡하지? 모르니까 하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학원에 오래 다닌 아이들 고등학교 가서 그렇게 바닥치는 아이들 전혀 없어요. 1년 이상, 2년 이상 다니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최소 중간 이상은 갑니다. 최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테라메스의 사람 원장님은 회사 수업하시는 PC방이 있어요. 네, PC방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학년 때까지 고3 과정까지 다 습득을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진도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리뷰 테스트 다 보고 다 통과해야 되고요. 매번 한 학기 내용에 대해서 한 과목 내용에 대해서 최소 3번을 반복 학습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웬만한 문제들은 좀 더 풀 수 있는 능력이 되겠죠. 목표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이나 수능 1등을 만들기 실제로 거의 다 1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지금 FC 출신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S반이라고 하는데 웬만한 1등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E라고 되어 있는 건 엘리트반이라고 하는데요. 이 엘리트반은 목표가 고1 과정 또는 많게는 고2 과정까지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 마무리를 하는데 마찬가지 그냥 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몇 번씩 반복하고 최소 한 3번 정도는 반복하고 과목마다 그러고 올라가는 아니고 고등 내신 이 친구들도 1등급 나오는 비율이 그래도 좀 있어요. 아이들 많이 나옵니다. 1등급. 그리고 밑에 TR반인데 이 TR반은 현행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학기 만약에 2학년 1학기 시험을 위해서 2학년 올라가기 전에 겨울방학 때 한 학기 내용을 완벽하게 하고 넘어가는 그런 반인데 이 아이들이 뭐 수학을 못하냐? 아니에요. 그냥 레벨 차이라는 게 물론 수학 실력 차이도 있긴 하겠지만 성향에 따라서 여기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기는 뭐 수학을 조금은 하는데 그냥 너무 타이트하고 너무 수학만 하는 거를 못 견뎌한다. 그런 T반에 있을 수도 있고 R반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아까 봤지만 T반, R반 다 합쳐서 평균이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오죠. 그죠? 이 아이들도 수학 그렇게 못하는 친구들이 아니다. 그냥 레벨이 우리 학원에서 갈라져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자기 이제 우리 늘 자기가 엘리트반에 만약에 배정이 됐다. 근데 엘리트반에 계속 있어야 되냐? 한 번 엘리트면 영원 엘리트? 아니에요. 자기가 혹시 안 맞으면 이게 크게 나눴을 때 4개지만 요일별로 추가를 하면 한 7개에서 8개 정도 세부 레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부 반이 있는데 자기가 좀 안 맞으면 선생님한테 담임 선생님한테 상담을 요청해서 반이동이 충분히 또 가능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초등학생 아니니까 집에서만 막 울고 막 징징대고 그러면 안 돼요. 선생님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알바에 있는 친구들도 능력이 충분히 되는데 알바 편한데? 너무 편한데? 개꿀 막 이러면서 숙제도 적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지 마시고 이제 2학년에 성적 잘 나오니까 나오는 게 좋으니까 자기한테 맞는 단위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짧게 요거 보시면 11월에 이미 여기 테라메스 다니는 친구들은 개강해서 곧 중학교도 배우고 있죠. 근데 혹시 아직 테라메스 고민 중에 있다 그러면 1월 2일날 예비 중 처음부터 들어가는 그 반을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월 2일부터 전체 반이 리뷰를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린 정말 중요하니까 너무 싫어하지 말고 그냥 당연히 해보는 거 그냥 하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월 3일부터는 금요일 고정 수업이 진행됩니다. 지금은 금요일에 뭐 해요? 6학년들 그냥 시험 보고 가고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금요일 고정 수업 진행되는 반도 있다는 거 각 반별로 문의사항 있으면 학원에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건 오늘 여기까지 끝났고요. 우리 아이들 아무쪼록 중학교 가서 절대 포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포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어려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잘 우리 학원에서 시키는 걸 따라하면 충분히 수학 하나하나 그냥 자신 있게 가져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테라메스 원장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순서 때 시간이 생각보다 좀 지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3시간 안에 마무리했는데 제가 지난달에도 고등부 설명회를 진행을 했는데 시작하는 분위기는 지금 회차가 가장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1시간 20분 정도 지났는데 표정이 되게 좀 어두워 보이고 굉장히 좀 졸릴까봐요. 계속 그만 잤으면 좋겠는데 이제 자,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원래는 25분 정도였는데 그 시간까지 쓰면 좀 어려울 것 같고 약속된 시간이 90분이어서 정각까지 하기 너무 짧아서 제가 한 5분 정도만 더 진행해서 15분 정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부분들은 2022년 교육과정, 중학생들이 알아줘야 될 부분들과 고등학생들이 입시 개편이 좀 크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 중학생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정 교육과정에서 자유학년제에서 자유학기제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자유학년제를 진행을 하다가 2학기로 나눠서 자유학기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유는 학습 부담이 덜한 중학교 1학년들한테 자유학년제를 시행을 했더니 6학년의 연장선상이 되어버렸고 시험을 보지 않다 보니까 크게 의미 없이 1년을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쪼개서 보통 청주시내 같은 경우에는 1학년 2학기에 한 번, 3학년 2학기에 한 번 자유학기제를 갖고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 진로 선택이 들어왔을 때 의아했어요. 그냥 놀자는 건지 시험을 보지도 않고 무엇을 하자는 건지 굉장히 좀 허송세월을 보내기로 했는데 이번에 고등학교 입시 개편이 되면서 뚜렷하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이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고등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 과목 학기제 운영으로 고등 입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교재 한 권으로 1학기, 2학기 동안 이렇게 쭉 진행을 했다면 고등학교는 모든 학교를 학기제로 대학처럼 한 학기의 시작과 끝을 반드시 매주 지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학기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학점처럼 꼭 이수를 하게 돼서 졸업을 하게 되는 과정으로 변하게 되고 가장 큰 변화체계는 지금 보시면 이제 5등급제 시행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기존에 이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했다. 이 등급이라는 게 뭐냐면 상대적인 등급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규생을 좀 줄여서 100명 정도라고 했을 때 9등급제에서는 1등급을 전체 4%, 4등까지 주겠다라는 얘기고 2등급을 11% 이렇게 줬었는데 5등급제에서는 등급을 완화해서 1등급을 10%까지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수시로 대학을 가는 입장에서는 정규 1등이나 10등이나 똑같은 등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이렇게 5등급제로 등급이 완화됐을 때 조금 더 관심을 받는 학교들은 어떤 학교들일까요? 네, 잘하는 학교들이 되겠죠. 왜냐하면 기존의 학생들이 이 학교에 가서 잘할 자신이 있어야 지원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렇게 5등급제가 되면은 나도 이제 한 번은 등급을 받을 수 있겠다. 이 학교에 가는 게 아니라 뭐 청원고라든지 교원대보고라든지 이 학교를 써서도 이 학교에서도 내가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이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성적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중학교 성적이 좋아야 입학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수능에서도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지금 학원에서만 17년을 일했는데 이렇게 중등, 고등, 그리고 고등이 이렇게 크게 변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국어는 선택을 했었죠. 화작과 언매를 선택을 했었는데 공통으로 모두 다 동일한 과목을 보고 수학이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이 저희 부모님들 세대 그리고 지금 보는 세대들은 가형, 나형, A형, B형 이렇게 해서 이과와 문과를 구분하는 수학 시험을 봤었는데 이거 하지 않겠다는 게 이번 수능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문과 학생들이 보는 과목으로 동일하게 시험을 본다가 수능이 가장 큰 개편을 맞이하게 됐고 영어와 한국사는 동일하며 사회하고 과학도 이제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 대학 가실 때 사회도 보고 과학도 보고 이과라면 과탐에서 한두 과목, 사탐에서 문과라면 사탐에서 한두 과목을 시험을 봐서 대학을 갔었는데 우리 학생들은 이제 그 선택하는 것조차 하지 않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모두 다 요 같은 과목들로만 시험을 봐야 된다는 게 목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수능에서는 이 수능에서 가장 의아한 점이 어떤 점일까요? 문과와 이과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문과 시험으로 모조리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문과와 이과를 구분할 수 없으면 이건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 때 선택 과목에 의해서 문과인지 이과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미적분을 선택을 했는지 내가 예를 들어 화학공학과를 가고 싶어. 그럼 고등학교 때 화학 관련된 수업을 들어줘야지 되겠죠. 경영학부를 가고 싶어. 그러면 그 과에 맞는 사회 과목을 들어줘야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진로 선택을 중학교 때 어느 정도 결정을 지어놓고 고등학교 올라가야 유의미하게 과목들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겠죠. 아까 학기제 수업을 진행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수업 과목도 선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로 선택을 하는 그 중학교 시간 동안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해줘야지 되는 시간이 올 겁니다. 자, 그리고 전기고등학교, 먼저 학교를 쓰는 과학고등학교, 영재고등학교가 있고 포기고를 쓰는 자율형 공립고, 청원고나 교원대보고가 이 학교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일반고가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고에서도 잘하는 학교가 있고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 학교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고등학교는 반드시 본인이 성적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지원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뭐 청문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자랑스러우면 안 되고 가서 잘할 수 있어야 입학이 그러니까 가서 잘할 수 있어야 가는 게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청문고 같은 경우에
되게 재밌게 활동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장점이 있는 학교는 맞지만 재수 비율이 올해만 해도 40%, 반수 비율까지 하면 50%입니다. 재미있게 학교 다니고 절반을 재수를 하는 과정이니까 이게 지표로 공개가 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깊게 생각을 꼭 해주셔야지 됩니다. 자, 중학교 가서 우리 어떤 것들이 제일 힘들었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 수업 시간이 늘어난다 이 부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을 했고, 두 번째 7교시를 해서 보통 3시에서 4시 사이에 학습이 마무리가 되고, 그래도 지금은 방과후는 하지 않기 때문에 4시 이전에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크게 들어오는 것들은 중기말고사를 보고 수행평가를 보는 거겠죠. 그래서 중간고사도 봐야 되고 기말고사도 봐야 되고 그 사이에 수행평가도 봐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쉽지 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좀 어렵게 느끼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인 것 같고, 결국에 정규 성적이 좋으려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과목들을 공부를 해줘야 되는 게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자, 중학교 때 가서 요것만큼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주요 과목은 1학기 과정을 예습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거창하게 뭐 국어나 과학, 사회 같은 경우를 막 엄청 깊게 하자 이게 아니라 교과서 한 번 정도 볼 수 있으면 미리 보고 학습지 한 번 정도 풀어봐서 학습에 좀 흥미를 붙여놓고 수업을 미리 들어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영어하고 수학은 당연히 UPS와 테라메스에게 맡겨주실 거라고 믿으니까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일에 독서장 기록인데, 주일에 독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책 읽기가 어렵죠. 저희 부모님들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을 같이 가져가 주셔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뭐 저희 딸하고 같이 책 읽으려고 하다가 텔레비 틀고 유튜브 보고 이럴 때가 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져가면서 이 독서 관련도 진로 관련해서 독서를 더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진로 탐구, 이게 좀 막연해 보일 수 있어서, 자, 지금 커리어넷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무료로 진로 심리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중학생에 클릭을 하셔서 여기 한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워크넷이라는 곳에서 직업진로 여기 들어가셔서 이런 것들도 해보시면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 학원 광고 부분도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좋은 글들 굉장히 많이 매주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요 글들을 한번 좀 유심히 보시면 도움되는 글들도 꽤 있으니까, 블로그 글이 특히 좋다고 돼 있고 청주 시내에서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뭐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많이 터지면 30만, 50만 뷰도 터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수업까지, 초등부부터 고등학교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는 학원이다. 지금 이거 보시면 좀 재밌는 수업인데, 사진인데 수능 전주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 수업 들었던 학생들이 교대, 그리고 시립대, 가톨릭 의대, 그리고 서울대, 서울교대 뭐 이렇게 되게 잘 간 케이스의 반들인데, 이 친구들이 저희가 뭐 자랑하는 것도 맞지만 실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대부분 입학한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4년, 5년 가장 짧게 다닌 친구들이 3년 이렇게 다녀서 좋은 결실을 맺었는데, 꼭 저희 학원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부탁드릴 건 뭐냐면 보내고 다니는 곳이 수능까지 커리큘럼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다른 학원 가서 공부해, 이제는 더 하긴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끝이 없는 곳에서 학습하는 것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전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 그리고 고민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선행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은 당연히 없습니다. 저희 학원도 현행하는 반부터 선행을 많이 하는 반까지 고루 나눠져 있는데, 이제 우리 학생들 중학교 가면 이제 찐 사춘기가 올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사춘기 아니요, 아직 안 겪어봐서 그러실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말부터 해서 2학년 때 이때 사춘기가 오게 될 건데, 집에서 유대를 좀 잘 가져가 주시고 학습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 선행을 할 수 있다면 하는 것들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황에 맞춰서 지금은 현행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면 현행을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저희 학원에서 봤을 때 이 학생들은
이 학생은 집에서 조금만 지원이 되면, 조금만 더 집에서 잘 달래주면 이 시기만 지나가면 선행을 충분히 당겨줄 수 있는 학생이라고 판단이 되면 학원에서는 선행을 더 당기길 원하는 상담을 할 거예요. 그리고 좀 부족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현행을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되면 학원에서는 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집에서도 이런 부분들에서 고민이 들 때 학원에 워낙 데이터도 많고 경험도 많으니까 문의 주셔서 상담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이 들으시면 대부분 학원 설명보다는 학습에 대한 설명들인데, 이제 학원에 대한 설명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 저희 테라메스랑 UPS 학원을 같이 다니게 된다면 예시 시간표입니다. 월요일날 5시 10분부터 90분간 수업을 하고 다시 45분간 그날 수업에 대한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똑같이 반복이 되고 금요일날 본 수업 90분을 수업을 듣고 하원을 하게 되고, 영어를 오게 된다면 화요일날 단어 테스트 그리고 90분간 본 수업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화목을 하고 금요일날 본 수업을 하나 더 듣게 되는 수업을 듣게 되는 거고요. 수학은 때로는 화목금, 그렇게 됐을 때 영어는 월수금 이렇게 시간이 편제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저희 학원 원비는 수학학원은 27만원, 영어학원은 27만원이고 동시에 수강했을 때는 10% 할인해서 48만 6천원을 납부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영어 그리고 수학에서 5만원씩 상품권이 나가니까 꼭 챙겨가셔서 다음 달에 다음 달에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중학생들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재미있는 중학교 생활 하시기를 바라고, 정말 이 긴 시간 동안 굉장히 고통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학생들 사실 이제 중학교 오면 90분씩 수업은 당연한 수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90분 동안 수업 듣는 것들이 이런 체감을 하면서 수업을 듣는구나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추운데 정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조심해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